안녕하세요. 예솔분재원 이재령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물 주는 거 이걸 보여드릴 건데, 자, 이 물 시원하게 나오죠? 이 물을 어떻게 주는 것이냐, 요걸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물의 종류를 알아야 되죠. 자, 이 물은 사람이 마시는 물하고는 약간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사람이 가장 마시기 좋아하는 물은 샘물이죠. 지하수잖아요. 근데 나무가 가장 필요로 하는 물은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시냇물, 강물, 또랑물, 이런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좋은 순서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자연수고, 두 번째로는 지하수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수돗물입니다. 그 수돗물은 그러잖아요. 아, 그것도 저기 흐르는 강물, 호수물 가지고 만드는 건데.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염소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사람 몸에 좀 안 좋거든요. 나무한테도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 흐르는 이 수돗물은 그러면은 자연수로 만드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염소 성분이 다행히 잘 날아가요. 날아가니까 이걸 받아놓고 하루 정도 지난 뒤에 주면은 이 수돗물이 급상승해서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의 종류는 이제 대충 그렇게 되는데, 그럼 자연수라고 해서 바닷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죽죠. 여러분들 바다에서 바닷물 마시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사는데 나무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자연수, 민물이어야 되죠. 그 다음 지하수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이제 지하수 같은 경우는 유기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지하수보다도 더 좋은 것을 빗물로 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기에는 공중에서 번개 치고 우리 치고 하면서 거기에서 질소 성분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나무한테 도움을 주니까 그래요. 어쨌든 이 물을 주는 건데, 그럼 물은 언제 주느냐? 지금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해가 떴을 때 지금 촬영을 하는데, 사실 물 줄 때 가장 적절한 시간은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왜 그러는구니? 그때 나무가 이 물을 가장 필요로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주는데, 에이, 그러면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쓰는 방법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물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9시, 10시 정도 돼도 필요로 한 물은 그대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은 이렇게 주면서 나무한테 뭐라 그럴까? 필요한 수분만 공급해 주는 것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1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분갈이 할 때 이 분 상태 흙 보셨죠? 새카맣게 썩어 있잖아요. 이 썩어 있는 데에서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나무를 갖다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유해 가스가 나무를 갖다가 오히려 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주는 두 번째 목적은 이렇게 물을 주면서 물을 충분히 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가스가 밑에 이 물 흘러내려오죠. 이걸로 씻어져 나가게 충분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줄 때는 첫 번째는 자연수 중심으로 주고요. 두 번째는 오전 9시 이전에 주고요. 세 번째는 물을 줄 때 이렇게 충분히 밑에 빠져나오도록 준다. 이것이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그 분재 서적이라든가 이 조금 분재를 아신다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물주기 3년이다. 첫 번째는 많이 줘서 죽이고, 두 번째 해는 덜 줘서 죽이고, 세 번째 해가 돼야 비로소 나무 물 주는 시기가 그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다. 아니에요. 그건 옛날 말이죠. 저희가 제 분갈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물을 이 뿌리 흙을 완벽하게 다 털어내는 이유는, 이렇게 털어내서 분갈이를 하면 아무 때나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소한
물을 많이 줘서 나무가 상하는 일은 없어요. 왜? 다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안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침에 주는 물은 보약, 저녁 때 주는 물은 극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저녁 때 물을 주면은 나무가 쉽게 말해서 증산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분 안에 물이 고여있게 돼요. 그러면 뿌리가 질식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분갈이 영상할 때 까맣게 막 썩은 거 봤잖아요. 요것들이 완전히 수분을 받아가지고 유해가스를 막 뿜어내요. 그러니까 나무가 못 견디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도저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최소한 시드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다급한 경우에는 저녁 때라도 줘야 되죠. 그러나 최소한 이 물을 주는 것은 나무가 활동하는 시간,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오전 중에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물을 줄 때 여기다 이렇게 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감독님, 물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데 괜찮아요? 자, 송백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씩 입에도 뿌려줍니다. 뿌려줘서 입에 붙어있는 먼지라든가 불순물을 갖다가 한 번씩 이렇게 씻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물을 한 번씩 맞고 나면은 굉장히 싱싱해 보이잖아요. 그죠? 안 그런다고요? 자, 이렇게 물을 줄 때 송백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지만은 한 번씩 이렇게 주는데 달마다 이렇게 줄 필요는 없어요. 필요할 때 어쩌다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주어서 잎을 깔끔하게 씻어내고 줄기에 있는 불순물도 제거를 하고, 이게 물주기의 정석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문제가 생겨요. 소품. 소품은 어떻게 물을 주죠? 자, 제가 소품 하나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물을 주면은 물이 금방 넘쳐버리죠. 물은 잘 빠지는데, 이 물을 주면은 이렇게 주고 나서 요게 물 제대로 줬는가 안 줬는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바로 뭐냐. 자, 이렇게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 놓고 이렇게 담궈 놓는 거죠. 담궈 놓고 이걸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뿌리가 숨 못 쉬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물이 충분히 다 스며들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렇게 꺼내서 건져 놓으면 돼요. 이 소품, 물 잘 안 들어가는 나무라든가 물을 아주 분이 작아가지고 물 주기가 힘든 나무는 이런 식으로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물을 갖다가 주는 물의 종류, 그 다음에 물 주는 시간, 그 다음에 물 주는 횟수. 자, 여름에는 이렇게 이 소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침에 한 번 주면은 왠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 흙을 저곡토를 그래서 쓰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곡토는 물을 잘 품어서 요 정도 되는 것들은 요 사이즈 되면은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나무를 키울 때 되도록이면은 분을 조금 크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갖다가 나무에 딱 맞게 앙증맞게 진짜 보기 좋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넉넉하시고 낮에 물 줄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취미인들이 이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물을 줄 때 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을 약간 크게 쓰고 그 다음에 저곡토 단용으로 써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물 주는 종류,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 이 횟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알아봤는데, 그러고도 남는 의문이 하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물주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하나가 남았어요. 제가 저희 분재원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무 어떻게 하면은 안 죽이느냐.
물만 열심히 주면 된다. 그러면은 자, 이게 세 가지는 해결을 했는데 마지막 하나, 오늘 하루 물 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봄철 물주기, 여름철 물주기, 가을철 물주기, 겨울철 물주기가 있어요. 자, 봄에는 대기가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바람도 잘 불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광합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그러느냐? 새순이 터 나오기 시작할 무렵이 봄이에요. 나무한테는. 새순이 막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됩니다. 근데 아예 안 말랐는데 그러면 이틀에 한 번 주면 돼요. 겉을 살짝 제껴봐가지고 물기가 없으면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물주기의 정확한 그 설명은 이 잎이 시들기 직전에 주라. 송백류는 모르잖아요. 잎이 시드는지 어쩌는지. 그러니까 얘들은 봄철 막 잎이 피기 시작할 때는 움직일 무렵에는 이틀에 한 번, 그리고 이게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매일 한 번씩 반드시 물을 줘야 돼요. 여름철에는 이렇게 큰 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만 줘도 충분하거든요. 자그마한 것은 두 번 정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을철에 잎이 떨어질 때까지는 매일 한 번씩 주셔야 돼요. 문제는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물을 잘 줘요. 낙엽이 질 때까지만 해도 잘 줘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한 거니? 겨울 지나고 나면은 나무가 죽어 있더라. 제가 물어보죠? 물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줬대요. 왜 안 줬느냐라고 물어보면 이파리도 없는데 그게 아니죠. 이 이파리가 없더라도 곰이 겨울잠을 자면서 숨도 안 쉬고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렇게 해야죠. 모든 생리작용이 멈추면은 우리 이듬해 봄에 곰을 볼 수가 없죠. 곰도 겨울잠을 잘 때는 이 호흡수, 심장수 이런 것들 다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겨울잠을 잔다라고 해서 수분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관리하는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햇볕이 좋은 따뜻한 날 오전에 물을 충분히 한 번씩 줘야 됩니다. 겨울철에 물 안 주면은 나무 반드시 죽어요. 이른 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물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지금 명자나무 안전금인데요. 꽃 예쁘게 피었죠. 이 나무 물을 어떻게 주죠? 귀찮으니까 이렇게 줘요. 이렇게 두면은요, 이 꽃잎에 물이 닿으면서 꽃이 피는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꽃이 핀 나무는 수압을 약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다만 꽃에 물이 닿지 않도록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뿌려놓고 찍는 경우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 꽃에 물이 닿는 순간부터 꽃잎의 수명은 줄어든다. 그래서 물을 줄 때는 이렇게 밑에만 닿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이나 평소 궁금하셨던 것 있으면 밑에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바로 제가 24시간 이내에 답해드립니다. 자, 이상 예솔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